보통 특강하면 한 10시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게 여러분이 적응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뭐 살살 하는 겁니다. 나중에 9월달 전에 특강하면 할 거야 아마. 그때 이제 하루 종일 하루가 마지막 정리할 때는요 보통 9시 넘어까지 합니다. 자 봅시다. 근데 잠시 눈 붙이라 그랬거든요. 쉽니다 그러면 잠이 깨죠. 졸지 마세요. 자, 눈 감고 있으면은 제가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눈 감고 있으면은. 자, 가봅시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들으셔야 될 분이 이분인데. 자, 가봅시다. 자, 등기달자 총론입니다. 자, 등기총론 총론. 자, 1번 문제가요. 3종 1번제가 공동 단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 단독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동 단독에 관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필기하세요. 우리가 등기랍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입니까? 원칙으로 공동 신청하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예배가 있다. 예배는 단독이잖아, 그죠? 자,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을 언제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 사례들은요. 자, 우리가 공동하는 목적이요. 권리 등기 진정성입니까? 권리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합니다. 자, 권리 등기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한다. 반대로 갑시다. 권리 등기가 아니라면 굳이 공동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권리 등기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입니까? 사실의 등기라면 단독 신청하고요. 자, 두 번째 진정성이 별도의 절차에서 이미 보장된 경우라면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원리 하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단독 신청하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원리를 가릅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 지었습니다. 집 짓고 나서 공동이냐 단독이냐. 내가 보존 등기 혼자죠. 단독이죠. 자, 그 보존 등기 말소합니다. 역시 단독입니다. 보존 등기는 언제나 단독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니은입니다. 건재당권 채권 최고의 감액하는 변경 등기입니다. 자, 건재당권 권리에 관한 변경입니까? 자,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 권리 등기니까 공동입니다. 자, 법인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인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법인 합병 나온단 말입니다. 법인 합병 나면 무조건요. 여러분 옛날에 주택은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주택은행. 자, 주택은행이 있었죠. 주택은행. 자, 지금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있잖아요. 그죠? 자, 국민의 주택이 먹어버렸죠. 국민은행의 주택은행 먹어버렸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 법인 합병 나면 무조건 국민은행에 주택은행 먹은 거 이거 생각하세요. 법인 합병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국민은행에 주택은행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죽었습니까? 아, 주택은행은 죽었죠. 주택은행 죽었습니다. 그럼 법인 합병은 주택은행이 죽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상속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에게 넘어가 똑같은 겁니다. 법인 합병금액 주택은행이 국민에게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이 죽고 국민에게 나와봤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죽고 아들에게 넘어가 똑같은 겁니다.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한다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죽었잖아요. 죽고 났으니까 단독입니다. 그럼 법인 합병 나면 무조건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먹었다. 주택은행 죽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입니다. 자, 유정입니다. 유정 나오면은요, 유언에 의한 정려, 정려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간다면 이거는 적지 마세요. 유정이 나오면은요, 유정은요, 유언에 의한 정려의 준말입니다. 유언에 의한 정려고요. 정려 요게 핵심입니다. 정려. 무조건 정려가 핵심입니다. 정려는 불교식행이에요. 정려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언에 의한다는 하는 예일 뿐입니다. 정려입니다. 정려라고 하면 주는 거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무조건 공동입니다. 앞에 여기가 포괄이 나오던 특정이 나오던 무조건 공동입니다. 정려는 유정은 정려입니다. 정려. 주는 사람이 정려자 죽었죠. 죽었으니까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공동입니다. 공동. 자, 공동이에요. 자, 여러분들은요 3번에 보기 3번 가볼게요. 3번 문제 보기 3번 보시면은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정자 받는 사람의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한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정리에 관한 얘기예요. 유정은 무조건 공동입니다. 특정 유죄된 포괄 유죄는 관계없습니다.
자, 미음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인데요. 자, 일단 성역지의 지역권 밑줄 그어보세요. 지역권은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 지역권은 권리 등기잖아요. 지역권은 권리 등기니까 공동 단독. 그럼 지역권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공동 신청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성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으로 지역권 등기했습니다. 하고 나서 자, 요역지 지역권 등기 밑에다 적으세요. 직권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성역지 지역권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하고 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관 직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2번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어디 가서 판결이 있냐니까 여러분 책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판결은요. 여기 나옵니다. 기본서 239페이지 나옵니다. 239페이지 판결이 나오거든요.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자, 판결에 관한 얘기는요. 거기 239페이지 제일 위에 빈 공간 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세 가지 중에서 이행 판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판결에 독자적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행 판결이 답입니다.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행 판결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거짓말시키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는 어디서 끌고 오느냐? 무조건 형성 판결에서 답을 끌고 옵니다. 형성 판결에 관한 거짓말을 그 단어를 이행 판결로 와가지고 거짓말 시킵니다. 그럼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을 비교를 하는데요. 자, 필기합니다. 자, 일단은요. 자, 아래 위로 한 6줄 잡으시고 그리고 옆으로는요. 한 15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요. 자, 판결에 위에 2줄 들어갑니다. 위에 2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책 한 대 갑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이 있거든요. 밑에 한 줄 들어갈 겁니다. 이 비찬에 들어갈까요? 형성 판결이 있고 자, 여기 밑으로 한 줄 들어갑니다.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인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에서 뭐가 문제되느냐? 물권 변동 시기가 문제됩니다. 물권 변동 시기가 문제되는데요. 물권 변동 시기가 자, 형성 판결은 판결의 확정시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한 때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원인과 원인 일자입니다. 형성 판결의 등기 원인은 판결입니다. 원인 일자는요. 원인자는 판결의 선고 일자입니다.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 원인이 법률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 대신에 매매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인 일자는 법률 행위 일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매매 일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 신청인입니다. 등기 신청. 등기 신청에는요. 형성 판결은요. 성소한 자, 패소한 자 다 됩니다. 이행 판결은요. 성소한 자는 됩니다. 패소한 자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면 이행 판결 여기를 문제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물으니까 답은 이쪽이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 관한 얘기를 빼고 거짓말 시키는 단어는 어디서 끌고 가느냐? 여기서 끌고 온단 말입니다. 여기 얘기들이 다 거짓말 시키는 도구로 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형성 판결과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형성과 이행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판결에요. 명칭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판결의 종류를 줄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판결의 종류를 주면은요. 형성 판결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등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거는 우리 시험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나면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이행 판결은 뭐냐니까, 자, 점점점 나머지요. 그럼 공유문을 분할 판결이란 말이 없습니다. 공유문을 분할 판결이란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이행 판결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공유문을 분할 판결의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무조건 이행 판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시험에서도요, 주로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나와서 거짓말을 적어 쓰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해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자, 판결입니다. 공동 단독으로 권리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 패소 다 됐죠. 성소 패소 다 되니까 권리자든 의무자든 성소든 패소든 원고든 피고든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무조건 다 됩니다. 자,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지 않으니까 패소한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문제 모습 보기 2번 보시면은, 자,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아무런 판결 명칭 안 주어졌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행 판결로 해석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2번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성소한 자가 하지 패소한 자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패소한 자는 안 되잖아요. 그럼 패소한 자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틀렸지. 아무런 전제가 없은 판결은 무조건 이행 판결입니다. 자, 보기 3번. 잠시 보라고요. 보기 4번. 채권자 대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 대비 채권자가 하는 성소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자, 여기서 판결은 원래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이니까 성소한 자가 하죠. 성소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 대비 소송의 채무자가 그 소송 제기된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채무자는 성소한 자도 패소한 자도 아니에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비해서 등기합니다. 채권자가 대비합니다. 누구 명의의 등기를 대비할까요? 그 채권자가 대비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비합니까? 채무자. 그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채무자 명의로 하죠. 그럼 이 채무자는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성소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자입니까? 자기 앞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소했다는 조건 없어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럼 채권자 대비권에 관한 얘기도 여러분 버겁습니다. 지금 소송 절차가 버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는 성소한 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성소하지는 않았다. 채권자가 성소했으니까 채무자는 성소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보기 5번입니다. 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이 지나도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자.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입니다.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사놓고요, 10년 동안 등기 안 하면은요, 그 10년 지나서 등기 넘겨달라는 얘기 못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첫 번째,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 판결 받았잖아요. 판결을 받았으니까 10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되는 것이, 자, 보기 3번인데요. 자, 보기 3번은요. 자,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소한 권리자가 소송 변론 종결 후 사망. 누가 죽었습니까? 죽었죠. 자, 여러분 시험에서 누가 죽었다 말입니다. 누가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생각하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여러분 책에서, 자, 243페이지. 243페이지. 자, 거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있습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아버지가 땅 사놓고 돌아가셨다. 또는 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인데요. 누가 죽었다가 무조건 포괄 승계인 생각합니다. 포괄 승계인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뭐가 답이 되느냐? 뒷페이지 244페이지. 24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자, 24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요게 무조건 답입니다. 자,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돌아가신 겁니다. 의무자는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고 돌아가셨을 때는요, 등기를 하는데, 그럼 아버지가 땅 팔아먹었으니까 권리자는 넘겨줘야 되죠. 넘겨줄 때는요, 자, 거기 포인트가 이겁니다. 포괄승계인 명의로 등기 없이, 포괄승계인으로 등기 없이, 아버지가 땅 팔아먹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입니까? 상속이 포괄승계잖아요. 그럼 아들로 등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후반부, 권리자에 대한 포괄승계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땅 사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에 대해 포괄승계가 발생했을 때는요, 권리자 명의로 등기 없이 그냥 아버지 명의로 등기 안 하고 포괄승계인묘로 직접 등기, 포괄승계인묘로 직접 등기 미추거세요. 그러면은 결국 포괄승계인 아들 명의로 등기할까 말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들 명의로 등기할까 말까 이 문제에서 의무자 부분에 포괄승계가 발생했다. 의무자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권리자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등기 바로 한다. 그겁니다. 포괄승계인이 아들입니다. 의무자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권리자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들 명의로 승계인 명의로 등기할까 말까 이게 정답 결정 요소가 되는데, 그 정답 결정 요소는 누가 죽었나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권리자가 죽었나 의무자가 죽었나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갈게요. 문제. 자, 3번에서 성소한 권리자가 변론 종결 후 사망했다 그랬죠. 죽었죠. 권리자 죽었어요. 의무자 죽었어요. 권리자가 죽었다면요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상속인, 포괄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누가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포괄승계인 생각합니다. 죽었으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얘기가 뒤에 또 나올 건데, 자, 일단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 또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해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갑니다. 3번.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자, 3번 문제.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도 이 단은 일방의 의사표시 명하는 이행 판결이었습니다. 이행 판결 공동 단독. 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한 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 누가 죽었네. 자, 권리자 죽었어요. 의무자 죽었어요. 매도인. 의무자 죽었죠. 의무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승계인 명의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뒷부분 볼게요. 의무자가 죽었죠. 그때는 상속 등기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 되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등기 한다 그러면 아들로 왔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들로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 생략하고 맞지. 상속 등기 생략하고 이 말이 상속이 아들 명의로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오고 아들이 의무자가 되어서 바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 생각합니다. 자, 보기 3번은 아까 전에 했고요. 자, 4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에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신청할 수 없다는데, 일괄 신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괄 신청에 관한 얘기는요,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 있냐니까, 자, 요거는요, 저 뒤로 잠시 갑니다. 자, 249페이지 가봅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그 양쪽 걸로 3번의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양쪽 걸로 3번의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자,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A입니다. 동그라미 A 옆에다가 적으세요. 공동저당이라고 적으세요. 동그라미 B에 공매 동그라미 치세요. C에 경매 동그라미 치세요. 외웁니다. 공동저당 무조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공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 공동저당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설정하는 겁니까? 그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잖아요.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 무조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기 4번입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이죠. 이게 공동저당이잖아요. 같은 채권 여러 개의 부동산이니까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니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공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5번. 자, 여러분 참 힘들어요,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 공시법이 많이 힘들 겁니다. 민법보다 더 힘들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마. 민법은 시험 문제 보기문항 나왔을 때 보기문항 읽어보면은요, 대충 이게 어떤 말인지 보기문항 말은 해석되죠. 등기법은요,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사망 설정이 안 돼, 이게. 그럴 겁니다, 아마. 미연 같은 경우도 이것도요, 사실은요, 참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 일단은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소유권이 여기 있습니다.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 자, 이 을이란 중간생계 합의 없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합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병은요,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 얘기 못하죠. 중간생계 합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은 중간자를 대비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자 L호의 등기를 대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대비를 합니다. 누가? 병이. 어디서 어디로 등기를?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길을. 그러면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요 등기, 소유권 요 등기를요, 넘어오는 등기를 대비할 수가 있죠. 넘어오는 거 대비됩니다. 자, 이제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넘어와 있습니다. 자,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가 있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행행위가 무효 취소됩니다. 선행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얘는 무권리자 되어버리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무권리자 되어버리면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취득에 역시 매매가 무효되어버리죠. 그럼 결국 병의 소유권이 갑으로 와야 됩니다. 갑으로 오는 방법이 직접 못 옵니다. 자, 그럼 이거 먼저 말소해야 되죠. 자, 요거를 말소합니다. 병의 소유권을 먼저 말소합니다. 자, 요거를 말소할 때요. 말소할 때, 자, 권리자는 누구고 의무자 누구냐 말입니다. 말소할 때 권리자는 을이고 의무자는 병입니다. 공동으로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로 소유권 돌아오죠. 자,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말소합니다. 두 번째 말소합니다. 요거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요 권리자는 갑이고 의무자는 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말소해야 돼요. 이거는 먼저 말소해야 됩니다. 누구가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그럼 을이 요거 먼저 말소해놔야만이 내가 을 거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을입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가서 말소해봤자 내 거 날아가는데. 그죠? 을은 안 하겠죠? 그럼 누가 답답해요? 갑이. 그러면 갑이 요거 말소하는 걸 을이 해야 될 거를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에게 대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랍니다. 넘어갈 때 대비됩니까? 넘어갈 때 대비되죠. 돌아올 때 대비 가능하다. 이래 배우세요. 넘어가는 것도 대비되고 돌아오는 것도 대비되고. 되겠습니까? 외우세요. 대비가 하는 것이 소유권을 세 사람과의 문제에서 넘어갈 때 대비되죠. 돌아올 때도 대비된다. 넘어가는 것도 대비되고 돌아오는 것도 대비되고. 자, 한번 볼게요. 자, 5번입니다.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간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오랜 무효의 말소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갑이 확정 판결에 따라 병이 병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을을 대비한다. 병권을 먼저 날려야 되는데 병권 다는 걸 을이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을이 날려야 되는데 을이 안 하고 있을 때 갑이 대비한다. 이게 정상적인 설명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대비할 수 있고 돌아오는 것도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 이거 돌아오는 것도 대비가 가능하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절차입니다. 전산 등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전산 등기에 관한 얘기가, 자, 일단 먼저 문제 바로 읽어볼게요. 자, 전자 신청할 때 인감증명 제출해가 공인인증서 송부할 때는요, 인감증명도 같이 송신한다. 참고로 인터넷상에서 인감이 하는 역할은 공인인증서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들어가면 인감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자, 등기 신청 당사자가 대리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 신청하는 거는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본인 사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고 대리 신청할 때 법무사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신청할 때는요, 인터넷으로 등기한다든지 등기 신청할 때 본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집에 가서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하고 그 사용자 등록 기간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거기 보기 2번에 미안하다. 자, 전자 신청에 대하여 보정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는 그냥 험결에 있더라 말입니다. 보정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보정 사유를요, 등기관에 보정 사유 등록하는 후, 자, 반드시 전자 우편 방구에서 신청인에게 사유 통지한다는데요. 자, 전자 신청했어요. 등기관에 열어보니까 그 전자 신청할 때 날짜가 잘못됐더라 말입니다. 원래 등기 신청했더라 말입니다. 어제 2017년입니까 지금? 2017년 몇 일자 이렇게 전자 신청한 날짜를 적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신청한 날짜를 보니까 2027년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날짜 잘못 적었습니까? 그럼 이거 보정해야 되죠. 바로 잡는 걸 등기관은 바로 못 잡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네 정기 신청한다 보니까 날짜 잘못 적었더라. 와서 바로 잡아라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거 알려주는 거 어떻게 알려줄까요? 반드시 전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편의점으로 전화해줘도 됩니다. 바로 잡아라자로 알려주는 거니까 이 등기 절차와 관계없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니까 반드시 전자 우편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알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책에서 전자 신청에 관한 얘기로 잠시 찾아볼게요. 자, 전자 신청에 관한 얘기가, 자, 여러분 책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전자 신청하는 거 221페이지 보세요. 222페이지 보세요. 226페이지 보세요. 226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전자 신청이 있습니까? 전자 신청이죠. 여기 가는 얘기입니다. 전자 신청에서 자, 표시하세요. 자, 동그라미 기억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그거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표시하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여기가 주로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기억 A 보시면은 당사자 본인 사건 신청할 때는 자연인 외국인 포함한다 그죠? 자연인 외국인 포함하는 법인 다 됩니다. 자, B 대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법무사 변호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A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요, 자연인 외국인 법인 되죠. 자, 네 번째 줄 제일 후반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중에 땅 쌌습니다. 문중은요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되지 인터넷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문제에서 보기 4번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문중이죠. 문중은 인터넷으로 등기 못하죠. 반드시 등기소에 가셔야 됩니다. 전자 신청에 취합니다. 자, 취합니다. 자, 서면을 해야 한다란 글자 두 글자 받았습니다. 한다. 자, 취합니다. 여러분은 취하는요, 취하 밑에다 적으세요. 신청 방법과 동일. 이렇게 적으세요. 전자 신청에 취하는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가 전자 신청입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전자 신청했죠. 인터넷 신청했죠. 그럼 취하는 어떻게 돼요? 전자 취하. 전자 취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건 아니죠. 방문 신청하는 얘기는 아니죠. 자, 5번 문제. 자, 등기 사무에 관한 옳은 것은 자, 보기 기하.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자, 니안. 등기 신청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 신청할 수 없다. 각하 결정입니다. 제3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 각하 결정은 제3자가 못합니다. 당사자 등기 실행한 사건에서는 제3자가 할 수 있지만 각하된 사건은요 당사자만 합니다. 자, 이 신청 파트입니다. 이거. 이 신청 파트입니다. 이거는 이 신청 파트는 게돼요.
자,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자, 빈 공간에다 요거는 여기 가볼까요? 자, 이의신청 어디 나오느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쫙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386페이지 가보세요. 386페이지면 이의신청 있습니까? 이의신청 있죠? 이의신청에서 388페이지 가보세요. 388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자,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인이 있죠. 이의신청인. 자, 거기 보세요. 이의신청은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때 당사자만 합니다.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요, 1고 2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데 있죠. 사무위원회 이의신청 못한다 돼 있죠. 그러면 소극적 부당이 뭐고 적극적 부당이 뭐냐 말입니다. 소극적 부당 앞에다가 적으세요. 각하라고 적으세요. 적극적 부당 앞에 실행이라고 적으세요. 각하된 사건입니다. 각하된 사건은요, 당사자만 이의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은요, 적극적 부당이 되는 거죠. 자, 29조 1고 2호죠. 1고 2호. 1고 2호에 대해서는요,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자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각하입니다.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각하된 사건은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당사자만 합니다.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요거는 등기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해관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D가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관한 상속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각하 사유 맞죠.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 사무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등기사무 위임입니다. 위임은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관할 등기소, 관할 어느 부동산에 어디 가서 등기할 것이냐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A 등기소에 해야 할 사건을 B 등기소로 옮겨서 여기서 등기하라고 위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기억 디귿만 하세요. 리언과 리언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 디귿만 하세요. 자, 6번입니다.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이것도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는 자, 여러분 기본서에서 몇 페이지로 가느냐니까. 자, 기본서에서 이거는 눈으로 한번 볼 거예요. 눈으로 보면 256페이지 가보세요. 25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부여 절차 있죠.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부여 절차인데요. 자, 우리와 같은 한국인은요, 등기부 이름 적을 때, 내 이름 적을 때 주민등록번호 같이 적죠. 주민등록번호 같이 적는 거는요, 우리와 같은 한국인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있습니까? 외국인도 이름 올라갈 수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잖아요. 그럼 별도로 부여받아야 되죠. 그 별도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로 부여받는 절차가 그게 256페이지 도표 얘기입니다. 256페이지 도표 얘기인데, 자, 거기에 도표로 정리할게요. 자, 보기만 이거 놔두시고요. 자, 도표로 보시면 국가자치단체 외국정입니다. 국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고시합니다. 외국 국가도 국내 부동산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배국민입니다. 외국에 너무 오래가 있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되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죠? 재배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입니다. 이거 서초등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을 부여합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은 누가 부여하느냐? 주된 사무소, 본사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입니다. 본사에서 부여받았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지단, 문중입니다. 문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시장 군수가 부여합니다. 아무 시장 군수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중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요, 자, 외국인은
두 번째 제일 후반부 갑니다.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자격이 보인다.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 온다. 이래 생각하세요.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국가는 누가 보유한다? 국장. 재배국민은 대법원, 서초동 갔다 와야 된다. 법인은 본사, 조된사무소, 본사. 본사에서 보유하고 법인 아닌 사단지다. 문중은 그냥 시장 군수. 외국인은 어디?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 온다. 요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외우세요.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건 모두 고르세요. 자, 등기 안 되는 거 찾습니다. 각하 사유. 자, 기억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밑줄 거세요. 본등기 금지. 가등기는 뭐 하려고 합니까? 본등기 하려고 하죠.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는데 본등기 금지,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잖아요. 본등기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청구입니다. 말소청구권 밑줄 것이고요. 자, 꼬리법원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적으세요. 우리가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합니다.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말소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가 안 돼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 채권 담보 밑줄 거세요. 채권 담보권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 담보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장은요, 담보로 합니다. 무엇을? 이것은 저당권을 그랬잖아요.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당권을 담보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당권을 담보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이러면 안 돼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순서 바꾸면 됩니다. 채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리얼. 지분 보존. 지분 보존은 OX? X. 지분 보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등기한 권리가 하나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장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8번 문제입니다. 각하 사유 아닌가? 자, 등기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보기 1번. 가등기 권리 자정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지분만의 이행은 OX. 지분 보존은 X. 지분 이행은 O. 본등기가 이행행위죠. 그러니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돼지. 자, 구분금을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건물만 따로 토지만 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과 채권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순간에 둘 다 죽죠. 따로따로 양보 안 되죠.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제일 후반부 채권의 담보 밑줄 그어보세요. 자, 채권을 담보로 하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한가? 채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저당권 밑줄 그어보세요. 저당권을 채권과 따로 떼가지고 양도 안 되죠. 저당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보기 3번은요. 7번의 보기 D가 같은 겁니다. 저당권을 담보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자, 4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 등기 두 개 나올 수는 없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 법률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안 됩니다. 법에 위반하는 특약사항은 안 됩니다.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돈 빌려주면서요, 이자 안 받을게 단 1년 뒤에 안 갚으면 엉덩이 살점 떼올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등기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7번, 8번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려워한 거예요, 이게. 7번, 8번은요, 우리가 자,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이후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해 가는 얘기들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등기절차 오는 것은 등기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적 효력이 있다. 참.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나, 그죠? 우리가 지금 공구십 그저 종인 중에서 근무하는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사실게.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이거. 집행정지의 효력, 이게 뭐 말이냐 말입니다. 출제자 지도, 그죠? 어떤 새로운 공부를, 그죠? 어떤 새로운 공부를 1년 딱 주고요. 우리 공인 중개사만큼 공부 양 많은 걸요. 출제자 지도 공부 한번 해보라 그래야 돼요. 그죠? 전혀 모르는 내용을 1년 동안 시간 주면서 너도 1년 동안 이거 해봐라, 그죠? 지도 못할 겁니다. 자, 글자 그대로 풀어 쓸게요. 여기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등기관의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효력. 등기관의 집행입니다. 여기에 등기 실행한 거예요. 정지 무효되는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였다. 자, 등기 신청했습니다. 자, 등기 실행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자, 가. 2번 소유권 이전 을 요렇게 등기했습니다. 여기 등기, 요 등기에 대하여 이의 신청한 거예요. 이의 신청했습니다. 자, 요 등기 이의 신청했습니다. 이의 신청. 이 등기는 무효, 유효. 이의 신청했습니다.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로 바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지. 이 신청했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효될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무효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집행, 등기 실행된 것이 바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지. 그게 이는 집행정지적 효력이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자, 옳은 거 찾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세 의무자의 주소증명서. 우리가 땅 팔아먹습니다. 땅 팔아먹을 때는 주소증명서 처음에 준비되는 초본대 갑니다. 초본대 가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 266페이지로 가세요. 요거는 다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26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등기필 정보 작성돼 있죠. 266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작성돼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는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관의 등기 권리자 신청에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했을 때라고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고비에다가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라고 적혔을 거예요. 자, 권리자 이름 적었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문항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국가가 땅 샀다는 얘기잖아요. 국가 이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권리자니까 등기부 이름 적죠. 이름 적습니다만 작성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기본서에서 266페이지 양쪽 걸로 2번에서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4번 볼게요. 국가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죠. 국가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국가자치단체가 권리자인 경우란 것은 국유부동산 된 겁니까? 국유부동산 된 거죠. 국유부동산 됐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유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자격 대리인이 아닌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게 본인 사건의 이름은 다 된다. 대리 신청하는 거는 법무사 변호사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자격 대리인이 아닌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없지.
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전부, 전세권 설정자 도면은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는데요. 자, 이거는요, 도면은요, 부동산의 일부 일대 도면 들어갑니다. 일부 일대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 들어가야 돼요. 전부는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방 3칸짜리겠습니다. 자, 방 한 칸 전체 든다 그럽니다. 방 3칸짜리 집에서 한 칸 전체 됩니다. 그럼 그 한 칸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중간일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느 건지 그림 그려줘야 되지. 그래서 도면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일대 도면 들어갑니다. 전부라면 도면 안 들어갑니다. 자, 9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3번, 4번 두 개 정도만 해두세요. 3번, 4번 두 개 정도만 해둡니다. 첨부서면에 관한 얘기가 보기만은 등장합니다. 보기만은 등장하는 첨부서면은 답은 안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알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절차 총론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등기절차 총론 파트가요. 여러분 이 파트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34페이지부터 문제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3장이잖아. 그죠? 지금 요 파트에서 여러분이 어느 게 힘듭니까? 지금 다 이러지 마시고 그나마 조금 더 힘든 것이 2번 요거 좀 힘들었죠. 판결 2번 판결입니다. 요거 하고 여기하고 여러분이 힘든 것이 5번 요거 나름 만만치 않죠. 그리고 7번, 8번 요 세 개잖아요. 제가 아는 것이 6번, 9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지금. 4번, 3번, 4번 이거 안 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판결하고 사건의 거전 7번, 8번의 각하사유입니다. 요 각하사유 요게 어느 거냐 말입니다. 요 각하사유가 어느 거냐 하니까 여러분 기본서로 가볼게요. 자, 기본서에서 여러분 기본서에서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자, 260페이지 가볼게요. 260페이지 보시면 양쪽 관련 이번에 구체적인 각하사유 있습니까? 구체적인 각하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 관할 등기소 아닐 때, 자, 동그라미 사건의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돼 있죠. 거기서 기업부터 우측에 동그라미 C까지 외워야 한다라고 표시해 놨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260페이지 제일 하다뭐 기업부터 우측 페이지 C까지 있죠. 그거 외워야 한다고 표시해 놨죠. 그게 7번, 8번이에요. 그게 7번, 8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3장에서 제일 힘든 게 7번, 8번이잖아요, 이게. 7번, 8번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게 260페이지 그거 각하사유 29조 2호 외워야 한다 표시는 그겁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요. 거기가 외워져 있어야만이 안 되는 것들, 그게 외워져 있어야만이 7번, 8번에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260페이지 그거 하고 판결에 관한 얘기만 잡고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좀 풀리겠다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자, 38페이지 4장. 4장은요, 합병에 관한 얘기거든요. 합병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병은요, 자, 합병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자, 일부 여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도 됩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합병도 안 됩니다. 일단 결론은 요겁니다. 합병되나 안 되나 이래 물으면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설명 이런 겁니다.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토지 한 개, 두 개. 요거 두 개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건 한 개, 두 개. 한 개죠. 자, 합병 전, 자, 요렇게 빗금 쳐볼게요. 요 빗금 친 부분은 합병 전, 한 필지 전부 일부. 한 필지? 요거는 아니, 한 필지의 전부. 한 필지 전부잖아요. 그죠? 합필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요 빗금 친 부분은 그대로 와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빗금치면 합필 후에는 요거는 전부 일부죠. 자, 한 필지 전부의 저당권은 OX. 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OX.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합필을 해버리면은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다, 무효돼 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병이 안 되는 이유는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합병 전 빗금친 부분은 한 필지의 전부 일부.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죠. 그럼 이 지상권에 설정된 상태에서 합필을 하게 되면은 합병 후에는 요렇게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요 부분 합필 후에는 전부 일부.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더라도 여기 지상권 존재한다 그러면 되죠.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합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합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지상권은 되고 저당권은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병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되면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병도 되고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면 합병도 안 되고 이래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거기에 1번과 같은 문제 나오면은요 A, B, 뭐 합을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권리만 딱 보세요. 권리만 딱 봅니다. 자, 권리만. 자, 1번입니다. 가압류죠. 가압류는 부동산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합병 안 돼. 보기 2번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합병돼. 자, 4번입니다. 지상권이죠. 5번 전세권이죠.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합병돼.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값을 뭐 A, B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머릿속 시끄러우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권리 종류만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병되고 일부에 안 되면 합병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합병될까요?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A에게 공동저당 설정했습니다. 합병될까요? 모두에 대하여 갑이 A에게 저당권 A에게 저당권 말 됩니까? 요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월 1일자입니다. 3월 1일자입니다. 합병을 했다 할게요. 그럼 요거는 며칠자로 할까요? 요거는 1월 1일자 재편먹고 요거는 3월 1일자입니다. 며칠자로 할까요? 1월 1일자면 요거는 2달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3월 1일 하면 얘가 2달 손해봅니다. 평균 내에서 2월 1일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날짜가 다르면 합병 안 돼요. 그런데 날짜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 1월 1일 날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이러면 되지. 그러면 저당권이 어느 한 필지면 합병 안 되고 모든 부동산에 들어온 공동저당이라면 그 들어온 날짜가 같은 날짜냐 다른 날짜냐 봐야 되지. 그 저당권일 때는요 어느 한 필지면 안 돼. 모두에 들어왔다 그러면 같은 날짜냐 다른 날짜 보면 됩니다. 3번을 볼게요. 3번. 자, A 토지 B 토지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그랬습니까? 동일한 같은 날짜에 들어온 저당권이잖아요. 날짜가 같으니까 요거는 합병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잡아두고 유일한 예배가 딱 하나 있다 그죠? 저당권이라면 같은 날짜는 합병되고 다른 날짜는 합병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합병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장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은 자, 여러분 책으로 가볼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몇 페이지 가느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289페이지 가보세요. 권리 등기입니다.
여기가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자, 여러분의 문제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수가 등기법이요. 30페이지부터 시작하죠. 등기법이 30페이지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1장 문제수가 몇 문제입니까? 33페이지까지. 9문제죠. 1회부터 7회까지 나올 때까지 9문제 나온 겁니다. 21회부터 27회까지. 7년 동안 9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장입니다. 34페이지. 3장이 몇 문제입니까? 9문제.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38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1번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옵니까? 몇 번까지 나옵니까? 43문제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43문제 나왔다는 게 평균 6문제 나왔죠. 그럼 12문제잖아, 우리가 매년. 등기부 12문제죠. 평균 10문제 나왔다. 여기서 반 나오는 겁니다. 반 정도가 권리 등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289페이지부터 여기 나오는 권리 등기, 이거를 그 반 정도 나오니까 여기를 집중하는 겁니다. 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봤잖아, 그죠? 그래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권리 등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보존 등기입니다. 제일 쉬운 게 보존 등기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289페이지 가세요. 289페이지 가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체계가 잡혀 있죠, 그죠? 요 체계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체계를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요,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우측에 박스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신청 4개 있죠. 대상상 명의인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판결로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미안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296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보존 등기 체계가 잡혀 있죠, 그죠? 보존 등기 체계에서, 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 있죠. 자, 대상상 명의인이 할 수 있고, 판결 있고, 수용 있죠. 그 시군구장 증명서면 있죠. 자, 그런데 4번째는 건물만 적어놨죠. 그 반대로 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물, 토지 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건물, 토지 모두 다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건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느낌 오죠, 지금. 네 번째를 토지의 경우로 연결시켜서 거짓말시키는 게 일반 첫 번째 문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대상사 명의입니다. 대상사 명의는요, 자, 자기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입니다. 내가 대상상 명의인이면 내 땅이죠. 내 땅이니까 내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하면 되죠. 자, 원래는 아버지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땅이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 땅입니까? 아들 땅이죠. 아들이 상속인이죠. 포괄승계인이죠. 그 포괄승계인이 바로 등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명의입니다. 이전받은 자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전받은 자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조건 주어지면 이전받은 자라 하더라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자, 판결입니다. 판결은 확인 판결을 받은 자가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이 얘기는 예외 있다는 얘기죠. 자, 예외 고지 원칙 뒤에 적으세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것도 됩니다. 이행 판결 받은 자도 미등기 부동산이었다면 보존 등기할 수 있고, 형성 판결 받아도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입니다.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하는 게 맞는데 미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한다.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한다. 그래 적어놨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용을 했을 때는 무슨 등기하느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다 가능하잖아요. 보존 등기할 것이냐, 이전 등기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는 미등기였다면 보존 등기,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수용이라는 사망이 나오면은 미등기냐, 등기된다, 요거부터 구분 짓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시군구장 증명서만 가지고 건물만 보존 등기합니다. 토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자, 법원의 촉탁돼 있죠. 법의 촉탁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처분 제한 등기죠.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의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보존 등기 신청에는 4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우측의 박스 속에서 직권 보존 등기 등기 종료 동그라미 1번 2번 했죠. 거기. 그러니까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2번 거기는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잖아요. 거기에 저당권 이런 거 집어넣지 마란 말입니다. 가등기 이런 거 집어넣지 마란 말입니다. 1번이나 2번 여기 한정됩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 등기 종류를 묻거나 아니면 보존 등기 신청에 네 사람 이거 묻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 자체에 관한 얘기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나 정리할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물권 변동 있다 없다? 없다. 물권 변동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원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원이 없습니다. 등기원인이 없으니까 신청 조항 대신 적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존 등기가 지금 38페이지. 자, 보존 등기가 1번 있죠. 2번도 보존입니다. 3번이 보존입니다. 4번도 보존입니다. 5번도 보존입니다. 6번도 보존입니다. 보존. 그럼 보존 등기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왔죠, 지금. 그죠?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존 등기 이거를 내주는 이유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등기법도요, 12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겠죠. 그럼 어려운 거 있으니까 쉬운 문제도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거 출제하는데요. 등기법은요. 뭘 내도 여러분이 힘들어요. 뭘 내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보존 등기예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매년 내주는 겁니다. 이거 다 맞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파트가 제일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참 걱정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미등기 토지입니다. 미등기 토지. 토지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건 찾죠. 자, 보기 1번. 자치구청장 걸렸죠. 아까 전에 시군구장 증명서면 가져는 뭘 보존 등기한다? 건물이죠. 지금 문제가 토지였잖아. 그러면 1번 날라가고. 2번은 잠시 보류. 3번.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포괄 유정받은 자, 포괄 승계죠. 포괄 유정받은 자는 그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포괄 유정이죠. 포괄 유정이라면 아까 전에 상속인이었죠.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의 경우 보존 등기할 수 있죠. 3번이 맞고. 4번.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 내용을 등기 원인과 연월이 자, 보존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입니다.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무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받았잖아요. 어쩌라고?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자, 수용이죠. 수용의 경우 보존 등기할 수 있지. 자, 2번입니다. 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는 직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여기까지는 먼저 해석합시다. 자, 그러면은 미등기였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촉탁인데 가처분 등기 해야 되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먼저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안 되면 가처분 등기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을 했습니다. 그럼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존 등기 먼저 했었죠, 이게. 첫 번째 줄에. 가처분 등기 하려고 보존 등기 해놨는데, 근데 가처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기왕에 경계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존 등기 때 물권 변동 없잖아요. 물권 변동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존 등기 있으나 없으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 했다가 가처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보존 등기까지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보존 등기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둡니다. 2번. 자, 미등기보다는 첫 번째 직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냐? 아까 전에 우리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이 자,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 때는 임차권 등기 촉탁이죠. 자, 그러면 자, 거기 자, 첫 번째 저당권은 아니지. 자, 2번.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직권 보존 등기하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296페이지 그 박스 방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박스에서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여기 종류에 해당한다면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되나 안 되나 이거 묻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저당권 없잖아요. 이 두 번째 점 가처분 등기는 포함되죠. 자, 세 번째 점 경매 거기 들어가잖아요. 경매. 자, 다섯 번째 점 임차권 등기 명예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 맞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압류는 맞죠? 맞죠? 자, 문제는 네 번째 점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가처분 등기 촉탁이 되는가 가처분이라고 해석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어디에 밑줄 건너 동그라미 쳐놨냐니까 자, 아까 전에 가등기 가처분 단독 신청하나 보세요. 자, 갑자기 또 찾으니까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 자, 32페이지 7번 가보세요. 7번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동그라미 쳤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했을 때는 무슨 등기하느냐? 가등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자 박스 속에서 지금 39페이지 박스 속에서 네 번째 점에서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이 했을 때 가처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하는 거예요. 가등기합니다. 그럼 가등기합니다. 그럼 가등기는 거기 등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개냐니까 저당권하고 가등기 가처분 요거 빼야 되죠. 빼고 4개가 답이죠. 자, 3번 문제. 3번. 자, 등기관이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에 법원에 촉탁해 가압류 등기할 때 자, 미등기죠. 가압류 등기 촉탁했습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가압류는 직권 보존 등기 하는 등기 종류 맞죠. 자, 2번.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이죠, 이거. 그러면은 지금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문제가 토지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토지라 그랬으니까 자치도지사 이거 포함되지 않죠. 3번.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정려받은 자입니다. 정려, 매매와 같은 겁니다. 미등기 토지자, 토지 승계 취득한 자입니다. 승계 취득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없지. 4번. 등기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원 등기 원인 기록 아니지.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5번.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경우 소유권은요. 소유권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의한다. 확인 판결에 한정됩니까? 아니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포함하잖아요. 이게 오타입니다. 의한다 그리고 한한답니다. 한정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시험 문제입니다. 의한다가 아니고 한정되는 겁니다. 한정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출문제가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확인 판결 한정되니까 틀렸지. 자, 4번 문제. 4번. 자,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확인 판결 받는데 확인 판결 받을 때 상대방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가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토지가 됐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소유자는요, 갑입니다. 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산 소유자는 누굴까요? 갑이어야 되죠. 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 갑이 보존 등기하는 방법은요. 대장상 명의인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되죠. 여기 대장상 명의인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면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갑이 해야 될까요? A가 해야 될까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 등기부상 명의인 누구? 그럼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지. 갑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장의 이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법원에 갑니다. 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참고로 소송은 혼자 가서는 소송이 안 돼요. 누구든지 한 명을 데려가야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까요? 요놈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럼 A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A를 상대로 한다. 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죠. 여기서 확인 판결 받았습니다. 자, 확인 판결 받았으면 얘 판결 가지고 보존등기 1회 하면 된단 말입니다. 1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대장상 명의인이 1회 됐다고 합니다. 1924년도. 가능합니까? 1924년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토지 대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적에서 대장을 일제시대부터 받는다 그랬잖아요. 1912년도. 토지 조사 답하면서 대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야마구치 요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본 일제시대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게. 일제시대 그때 일본 사람으로 대장된 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 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때 토지 소유자를 조사할 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 주장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소유권 주장하라 그랬는데 우리 너무나 강직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땅 문서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시끄러. 일본 놈 너희들은 뭐라고 시끄러.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땅 문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소유권 주장하니까 조선총독부 이거 무주 부동산에다 국가를 규칙시키고 저들은 나눠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해버린 겁니다. 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할아버지가 이제 내 땅이다 말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내가 보존하게 되잖아요. 하려보니까 이래 됐거든 이거. 그럼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되죠. 그럼 얘 차도로 일본 갔다 와야 됩니까? 일본에 간들. 이때는 보장 있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대장사 명의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못 찾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걸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대장사 명의는 못 찾겠다면은 불명이다면은요 그때는요 이거다 말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정정한 자를 상대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는 토지 일대이고 건물은 안 된다. 요래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권의 출발점을 상대로 한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국가를 상대하는 건 토지 이해되고 건물은 안 된다. 요렇게 넣으면 어차피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해서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국가, 국가는 토지, 요것만 이어두시란 말입니다. 어차피 크로스로 할 거니까. 토지는 국가, 국가는 토지를 상대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온 것이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토지일 때 국가를 상대하는 거지. 건물은 국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일부 지분 소유권, 지분 보존은 OX. 지분 보존은 X. 각하되는 것이. 자, 보기 3번.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의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일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이 끝도 없어요 이게. 과연요 이런 특수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1년 동안 공부하는 여러분한테 1년간 공부하는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죠. 이거를 여러분한테 가려 맞추란 얘기인지 맞추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죠. 자,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대장상 명의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는요 이 토지가 지금 미등기일 때 이야기입니다. 등기 안 됐을 때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런 상황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 A가 지 것도 아니면서 뻔뻔스럽게 보존 등기 해놔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원래 A가 지 거 아니잖아요. 지 것도 아니면서요 재빠르게 지가 대장사 명의니까 이거 대장 들고 가면 자기 소유권 인정해 줘 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존 등기 해놔버리면은요 이때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확인 판결을 받아봤자 보존 등기 안 해줍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 몇 개? 한 개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무효라도록 이게 있는 상태는 다시 등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갑이 보존 등기 하려면은요 이거 먼저 날려야 돼요. 이거 먼저 날려야 되니까 이 A를 상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일단 확인 판결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소 판결 받아야 됩니다. A가 틀릴 때는 A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이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았으니까 보존 등기 날렸죠, 그죠? 자, 날렸습니다. 그럼 날려버리면 이제 미등기 된 겁니까? 등기 없어졌죠. 미등기 됐죠. 그 다음에 요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 하거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값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이 A가 짓고 따르면서 이렇게 등기해놔 버렸잖아요. 지금. 등기해놨잖아요. 그죠? 등기되어 있었다면은요. 확인 판결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 말소 판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3번.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아서 자기 분위기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자,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금을 즉 1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금을 표시해가는 등기 동시 자, 구분 건물입니까? 동시 신청이죠. 무엇을? 표시 등기. 아까 전에 표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된다. 표제번은 동시한다. 그거 봤죠, 그죠?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한다. 요거는 되죠,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는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5번. 자, 틀린 게 샀습니다.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 갑으로부터 매선 을은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된다. 자, 미등기 건물 갑이 신축한 미등기 갑 건물을 을이 샀죠. 그럼 뭐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갑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되지 을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죠.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용한 자도 보존 등기할 수 있죠. 자, 미등기 토지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 가능하죠. 4번. 본 건물의 사용이면 계속 사용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자, 우리가 부속 건물입니다. 부속 건물도 건축물 대장을 따로 만들었다면 독립한 건물이 되고 그 독립한 건물이 된다면 보존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5번. 자,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습니다. 갑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 자, 미등기보다는 상속됐어요.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것이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틀렸죠. 작년의 문제죠, 그죠? 풀만합니까? 요거는 답은 쉽죠, 그죠? 6번. 자, 소유권 붙는 게 닿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맞습니다. 이 확정 판결에는 확인, 이행, 형성 판결이라는 겁니다. 자, 2번. 소유권 보존의 등기 원인과 연을 기재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인 공유물 분할 약정을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냐 이건 물은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물 불분할 약정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하지 말자라고 한 거를 분할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건 혼자 해야 될까요? 둘이 같이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되지. 그건 단독이 틀렸지. 자, 미등기 토지의 건축물입니다. 자, 포괄 유정받은 자, 포괄 승계한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자, 법원의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있는 거 등기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1번, 6번까지 이제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 다 풀었잖아요. 그죠? 주로 뭐가 답이 됩니까? 자,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서. 뭐가 힘듭니까? 지금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가, 자, 여러분 기본서 296페이지 그 그림으로 가보세요. 그 그림에서 주로 뭐가 보기문항에 많이 나오나 말입니다. 뭐가 보기문항에 많이 나오냐니까, 자, 첫 번째 대장산명에서 포괄 승계인 있죠. 요거 자주 등장하죠. 포괄 승계인으로 직접 보존은 요거 자주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제일 마지막 시군구장 요거 있죠. 요거 토지에서 자주 나오죠, 이게. 직권 보존 등기에서 거기 박스 안에 1번, 2번 거기 등기 종류에 포함되는 데는 요거 자주 나오죠, 지금. 결국 그런 거 가지고 답을 만들잖아, 지금. 판결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번 시험 문제 보기만 등장합니다. 판결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지만 이거 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로.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 답 만드는 장소는 거기서 주로 답을 만드니까 그런 거 정도로 체크해두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까지 왔고요. 7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전 등기에 관한 얘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